안녕하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슬기로운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김우림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챙기는 건강 포인트가 조금씩 달라져야 하는데요. 중년 이후라면 특히 무릎 관절 건강에 신경 써야 된다고 합니다. 관절염은 중년 건강을 위협하는 질환 가운데 하나인 만큼 수영은 무릎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대표적인 운동인데요. 수영이나 자신에게 맞는 운동과 적당한 휴식으로 무릎 관절을 챙겨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챙겨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박사님 말씀드렸듯이 이 중년 이후 무릎 관절을 운동과 또 알맞은 휴식으로 챙겨야 된다고 하는데요. 무릎이 아플 때는 걷기 운동도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무릎이 이제 아플 때는 이제 힘줄이나 근육이나 이제 이런 쪽에 염증이나 어떤 질환이 있는지 정확히 진단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런 진단을 받지 않고 운동으로 통증을 개선시키려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요. 이제 그게 50 전에 이렇게 젊을 때는 가능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50 이후에는 이제 몸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요. 통증이 나타났을 때, 특히 이렇게 무릎 통증이 나타났을 때 이걸 감안하지 않고 계속해서 걷기를 무리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제 무릎에 염증이 심해지면서 무릎이 붓거나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라든지 다른 심해지면 이제 퇴행성 관절염까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휴식을 취하면서 이제 찜질 치료를 또 해도 되는데요. 통증이 있을 때 일반적으로 열이 있을 때는 냉찜질을 해주시면 되고, 특별히 통증이 있는데 아프지 않고 또 추위를 타지 않는, 추위를 많이 타는 음체질의 경우에는 온찜질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무릎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운동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일단은 가장 먼저 중요한 게 자신에게 맞게 체중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게 가장 우선이 되겠고, 두 번째는 걷기 운동을 적절하게 하시면 되고, 세 번째는 수영이나 물속 걷기, 마지막으로는 자전거 타기입니다. 예, 그런데 자신의 체력이 조금 약하신 분들은 2일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렇게 운동을 해 주시면 되고, 이에 반해서 이제 자신은 건강하다 이런 경우에는 한 4일에서 5일 정도 좀 강도 있는 운동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운동도 좋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음식 섭취도 중요한데요. 무릎이 아플 때 섭취하면 도움이 되는 음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일단 자신의 체중이 좀 과체중이고 복부 비만이 좀 있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야채를 늘리고 특히 이제 야식을 줄이시면서 저녁 식사를 좀 소식으로 하시는 게 필요하겠고, 이 밖에 이제 정상 체중이거나 저체중이신 분들은 육류나 생선, 이제 견과류의 섭취를 좀 늘리면 무릎 건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자신의 체중에 맞게 또 식습관을 개선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건강상담을 전화로 신청해 주시면 최진용 박사님께 방송 중에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분이 상담을 요청하셨는지 잠시 후 전화로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노인들의 잦은 어지럼증의 원인과 증상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어지럼증이 반복이 되면 빈혈이 아닐까 걱정을 하게 되는데, 박사님, 빈혈과 어지럼증은 어떻게 다른 걸까요? 예, 이제 빈혈은 피가 부족하다는 빈혈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피 검사를 일반적으로 하게 되는데, 피 검사에서 선생님께서 빈혈 수치가 나타난다 이런 경우에 빈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어지럼증은 빈혈이 있을 때 어지럼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 그런데 빈혈이 아니어도 어지럼증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혈압이 너무 높아도 또 저혈압이어도 그렇지 않으면 이제
뇌신경에 이제 문제가 있거나 심장에 문제가 있거나 그 밖에 여러 가지 이제 귀의 평형기관에 문제가 있거나 또는 이제 소화가 안 되거나 변비가 있거나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로 많이 나타나는 게 이제 어지럼증이기 때문에 이 어지럼증이 있을 때는 그냥 내가 좀 피곤하지 이런 식으로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정확하게 이게 한 15일 정도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 그런 경우에는 꼭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노인들에게 어지럼증이 흔하게 나타나는 이유와 또 어지럼증의 구체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다양한 기저 질환과 함께요. 오장육부의 이제 기능이 약해집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어지럼증이 나타나고 특히 이제 뇌혈관 쪽으로 피가 부족하게 가면서 어지럼증이 나타나거나 이제 기립성 저혈압이 있을 때 또 어지럼증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원인은 첫 번째가 신체적인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마음은 똑같이 청춘이지만 연세가 높아질수록 우리의 신체 기능이나 오장육부의 원기 자체는 떨어지면서 어지럼증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기립성 저혈압입니다. 혈압 자체가 안 좋다 일어날 때 이런 경우에 혈압이 머리 쪽으로 정상적으로 올라가 줘야 되는데 이때 혈압이 제대로 올라가지 않으면서 어지럼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뇌혈관에 질환이 있는 경우, 네 번째는 심혈관에 이제 질환이 있고 특히 이제 제가 아침마다 한 번씩 자신의 이제 맥박을 체크를 해보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맥박을 50번 세는 동안에 중간에 한번 템포가 쉰다든지 한 10번 뛰고 한 번 쉰다든지 이런 식으로 부정맥이 또 있는 경우에 어지럼증이 나타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귀의 이상으로요. 이석이라든지 이제 메니에르 증후군 쪽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여섯 번째는 이제 변비가 있을 때 또 어지럼증이 나타나고, 마지막으로 기타 이제 파킨슨 같은 신경계 질환에서 어지럼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지럼증이 심하면 일상 활동에도 어려움이 생기는데요. 어지럼증으로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어르신들의 어지럼증은 일상적으로 매우 흔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의뢰 진료 시에 이제 기타 증상들이 불편한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제 그러면 거의 10분 중에 6분에서 7분 정도는 어지럼증이 있다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대략 65세 이상 노인의 약 30% 이상에서 어지럼증을 경험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지럼증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할 때 일시적으로 어지럼증을 느끼고 또 고개를 순간적으로 숙였다가 이렇게 들 때 너무 어지러워서 고개를 들기가 어렵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밖에 어지럼증이 있으면서 이제 구역질이라든지 이명이라든지 두근거림과 같은 다른 증상이 동반되는 또 어지럼증이 있고, 일반적으로 이제 누워 있을 때는 괜찮으면서 누워 있다가 일어나서 앉거나 이럴 때 어지럼증이 나타나거나 또는 누워서 고개를 움직일 때 이런 어지럼증이 같이 나타나기도 하면서요. 천정이 이제 빙빙 도는 어지럼증도 있고, 이 어지럼증의 증상들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노인의 반복된 어지럼증은 뇌질환의 전조 증상일 수가 있어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의 경우에 특히 어지럼증이 이제 반복이 되면서 특징적으로 속이 미식거리거나 이제 울렁거리는 증상이 뭐 어쩌다 한 번씩 또는 기분이 나쁠 때나 뭐 과식할 때나 뭔가 피곤할 때 한 번씩 나타나는 경우는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내가 불편한 증상이 없는데 그것도 주기적으로 뭐 3일에 한 번, 5일에 한 번
이렇게 3개월 이상 지속이 된다. 이런 경우에는 뇌질환일 수가 있기 때문에요. 꼭 뇌에 대한 병증으로 인해서 중풍이라든지 또는 치매라든지 파킨슨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응급실에 반드시 가야 할 정도의 어지럼증이 있다고 하던데 어떤 경우일까요? 예, 그래서 노인분들의 어지럼증이 있을 때 제가 10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중에 하나라도 나타나는 경우에는 낮에는 바로 병원에 가시고 밤에는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 바로 응급실에 가서 진료를 받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머리를 다친 경우입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은 그래도 의상을 입어도 신진대사가 잘 되니까 괜찮은데 어르신들의 경우에 이제 감각도 떨어지고 오장육부의 기능, 특히 이제 근육이나 인대 쪽, 머리 쪽의 기능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요. 두부에 손상이 있는 경우에 바로 응급실에 가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아주 심한 두통입니다. 특히 후두부라고 해서 뒷목 쪽으로 해서 올라오는 그 두부 쪽에 통증이 극심하게 심할 때입니다. 세 번째는 목이 매우 뻣뻣해지면서 어지럼증이 나타나는 경우. 네 번째는 흐릿한 시야가 보이면서 눈이 침침해지면서 어지럼증이 나타나는 경우. 다섯 번째는 어지럼증이 있는데 순간적으로 귀에서 아무것도 들리지 않으면서 청력이 손실되는 경우입니다. 여섯 번째는 혀가 으드나고 내가 말을 하려고 하는데 말이 뭔가 잘 안 된다. 말이 생각이 잘 안 난다. 이러면서 어지럼증이 같이 나타날 때입니다. 일곱 번째는 팔다리에 힘이 빠지게 되는데 대체로 왼쪽이면 왼쪽, 오른쪽이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빠지기 때문에요.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이제 의식이 이제 저하가 되는 경우가 있고, 아홉 번째는 혼자서 서거나 걷는데 순간적으로 어지럼증이 있으면서 잘 걸을 수가 없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뻐근해지면서 조여져 오거나 맥박이 갑자기 이제 느려지거나 또는 갑자기 이제 빨라지는 경우, 이 10가지의 경우에는 반드시 빨리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 응급실에 가야 되는 10가지의 경우를 잘 살피셔서 어지럼증이 반복되신다면 방치하지 마시고 병원 진료를 꼭 받으셔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노인의 어지럼증, 한방에서는 어떻게 치료하고 있는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요? 일단 원인이 이제 크게 7가지인데요. 이 원인에 대한 그 치료를 하시면 되고, 일단 어지럼증을 빨리 이제 진정시키는 치료를 함께 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신체의 기능에 저하가 되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오장육부도 있고 특히 이제 한방에서는 상초, 중초, 하초의 개념이 있는데요. 가슴부터 머리 쪽으로 위쪽의 개념 또는 이제 소화기의 개념, 대소변의 개념, 다리 쪽의 개념, 하초의 개념에 의해서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증상과 이제 맥을 보고 또 복진을 통해서 어느 부분이 약해져 있는지를 찾아서 치료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기립성 저혈압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평상시에 혈압이 80에 120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제 밑에가 60 이하로 떨어지고 위에 혈압이 100 이하로 떨어지면서 순간적으로 저혈압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혈압으로 나타나는 어지럼증은 계속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피곤하면 나타나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제 정확하게 이제 혈압 체크를 하시고 밑에 혈압과 위에 혈압의 그 간격도 같은 시간에 체크를 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예, 세 번째는 이제 뇌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인데요. 예, 이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게 필요하겠고, 예, 네 번째는 이제 심혈관 질환입니다. 예, 그래서 심장에 이제 스텐스를 넣고 또 부정맥이 있거나 이제 심부전으로 이렇게 약을 먹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어지럼증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 이 경우에는 특히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하고도 관련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목에 이물감이 있거나 가슴이 항상 답답하거나 나도 모르게 주변 분들이 왜 이렇게 한숨을 쉬어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감정의 문제로 인해서 심장의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 이제 우울감과 울화를 같이 조절을 해주면서 이제 심장을 보호해주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귀의 이상으로 이제 이석이라든지 예, 또는 이제 메니에르 증후군으로 같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귀도 특히 이제 스트레스하고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분노하고 많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요. 자꾸 짜증이 난다, 화가 난다. 그러고 나서 예, 귀에서 이석증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석은 결과물이고 평소에 분노 조절을 잘 하시면서 간장의 화에 의해서 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경우에는 한방에서 이제 간장의 화를 조절을 해주면서 이제 담즙의 분비가 소통이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조절을 하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변비입니다. 예, 변비는 요즘 우리가 방송에서 보면 먹는 방송 많이 하고 또 먹는 방송을 보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먹고 싶고 예, 냉장고에 예전에 비해서 먹을 게 좀 많이 풍족해졌죠. 예, 그리고 우리가 어디가 아프거나 하면 뭔가 예, 변이 잘 나가는지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좋은 음식이 있나 좋은 약이 있나 해서 뭐든지 자꾸 먹으려고 하거든요. 예, 그런데 요즘 이제 복부 비만이고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자신의 체중이 예, 과체중이고 특히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늘 현재보다 예, 1시간 뒤에 이제 저의 몸은 노화가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현재의 몸무게보다 노화가 진행이 되면 우리 몸의 원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체중이 증가를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항상 집에 체중계를 놓고 체중 체크를 하시는 게 필요하고 예, 그래서 음식물의 찌꺼기가 제대로 안 나가게 되면 체중이 더 증가가 되고 예, 이런 경우에 조금 더 심해지면 예, 혼탁한 기가 머리로 올라가면서 예,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간성 혼수가 되게 되는데요. 이 전조 증상으로 어지럼증이 있거나 동의보감에서는 또로 대변이 시원하지 않을 때는 예, 건망증도 나타나고 기억력도 떨어진다고 적고 있습니다. 결국 이 경우에는 이제 음식물의 찌꺼기가 예, 담음이나 어혈이 생기면서 머리가 혼탁해지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혼탁하면 뭔가 머리가 막지가 않고 눈도 막지가 않으면서 어지럼증이 나타나기 때문에 항상 변비가 있는지 예, 또 대변을 보았는데 변은 2, 3일에 한 번 보아도 괜찮은데 매일 보아도 변을 보고 났는데 남아있는 느낌이 있다, 뭔가 개운하지가 않다. 예, 이런 경우에도 변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장의 운동이 잘 되는지 또 스트레스로 인해서 변비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요. 장이 찬지 예, 스트레스가 있는지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변비를 개선을 시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파킨슨과 같은 예, 신경계 질환이 있는 경우에 어지럼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신경계 계통의 이제 질병을 계속 관리 치료하면서 신경계의 질병이 더 이상 심해지지 않도록 유지하면서 어지럼증을 개선시키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인에 따른 치료 방법을 알려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노인의 어지럼증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병원 검진상 뭐 특별히 이상이 없는 경우입니다.
예, 그래서 평소에 그냥 음식을 먹는데 나는 조금 달달한 음식이 좋다. 이런 경우에는 황기와 황정을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 이에 반해서 나는 좀 뭐 단 거는 많이 안 당기고, 예, 느끼한 음식은 잘 못 먹으면서 약간 맵고 짜고 좀 자극적인 음식이 나는 좋다. 이런 경우에는 향부자와 연자육을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황기와 황정 그리고 향부자와 연자육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함께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서울 02-823-2000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어떤 건강 고민을 가진 시청자가 전화 상담을 요청하셨는지 잠시 후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건강 상식도 쌓고 건강 궁금증도 해결할 수 있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영 박사의 건강상담소,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서울 02-823-2000번 항상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주세요. 상담을 신청하실 땐 상담 받으실 분의 나이와 키, 그리고 몸무게와 현재 아픈 곳을 말씀해 주셔야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건강 고민을 가진 분을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머님 본인 상담이실까요? 네, 네, 그러면은 연세와 키, 몸무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62살이고요. 네, 몸무게가 좀 60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키가 148.5 정도.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박사님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불편하신데 말씀해 주세요. 네, 내가 대우 색깔, 주스를 하고 아기 나와가지고요. 네. 49살 때 마지막 나왔다가 나중에 2년 전에부터 계속 안 좋아서 뭐 신장 같은 거도 좀 두근두근 많이 하고 나중에 가려증 밑에 가려증 자주 나와가지고 예. 힘이 없고 그렇게 10년 나왔다가 네, 여러 가지 이거 좋아요 도 먹고 있는데도 또 가려증이 안 돼가지고 가려증가 아직 계속 있어요. 그래서 밑에 아래 부분이 가려우시다는 겁니까? 네, 네. 그 가렵기만 하세요? 이렇게 좀 염증도 좀 생기십니까? 예, 선생님을 말로 연주 생기고 그냥 놔두면 그 신장 쪽 가지고 아프다고가 방안 쪽으로도 아프고 예, 예. 심해지고 옛날에 약을 먹으면 네. 의가 좀 안 좋아져가지고 먹고 싶어 안 했는데도 먹어야 되니까 좀 너무 고민이 있어요. 네. 지금 이 경우 병원에 가서 진료 받으셨죠? 네, 네. 병원에서는 병명이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그냥 연주 생겼다고만 많이 하시고 네. 예, 그렇게 말했다가 약을 드시라고 하고 또 밑에서 눕는 것도 약을 주시고 그렇게 하세요. 네. 지금 현재 뭐 복용하는 양약, 뭐 혈압약이나 당뇨약 이런 약 있으세요? 예, 아무것도 안 먹어요. 예. 수술 받으신 적은요? 수술은 저 아기 낳았을 때 2번만 하고 네. 다른 건 없어요. 예. 현재 평상시 소화는 어떠세요? 소화는 다 맛있고 네. 그냥 이빠가 좀 오금이가 좀 없어서 예. 예, 씹어 먹는 거 대추 먹으니까 조금
안 좋아는 아니지만 그 설사 같은 거 좀 나는 것 같아요. 네. 화장실 지금 이제 설사가 나신다고 했는데 그 화장실 대변은 보고 나면 시원하세요? 예, 시원하면 시원하는데 예. 먹으면은 아침에 넣고 나중에 점심 먹었다가 좀 있다가 또 나왔는 것 같은. 네. 속다보다 조금 약하다고 했는가? 그런 예. 소변도 보고 나면 시원하세요? 예, 시원하는데 또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 연증 때문에 같아요. 예.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염증이 생기는 경우에 이제 조금 더 심해지면 방광 쪽 안쪽까지 들어간다는 건데요. 예, 이런 경우에는 그 여성분들의 경우에 아래 부분이 좀 약한 경우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스트레스나 마음이 편치가 않으면 또 이런 증상들이 생겨요. 아,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가 좀 이게 아래가 좀 약한 경우에는 이제 잠자리 하고 나서 네. 그러니까 이제 여성분들의 경우에 잠자리가 좀 뭔가 불편했을 때 이 증상들이 생기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 예,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신적으로 좀 힘들고 뭔가 마음적으로 불편한 게 있으면 이 증상들이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아, 예. 그렇습니다. 제가 체질 때문에 한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커피 오후에 마셔도 잠은 잘 잡니까? 커피는 나 못 먹어요. 왜냐면 신장 때문에, 카페인 때문에, 네네. 카페인가 들어가면 네. 아주 못 자고, 신장도 또 땡겨가지고, 네네. 못 자겠어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심장이 그만큼 예민하고 이제 섬세하고 그 네. 카페인이 들어갔을 때 두근거리고 이렇게 잠을 못 주무시잖아요. 예, 네. 이제 이 경우가 결국은 그 아래쪽 그 지금 염증이 생기는 원인이 아래에 약한 것도 있는데 지금 주 원인은 예, 심장 쪽에서 이제 컨트롤이 잘 안 되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방에서는 이런 경우 이제 칠정이 울체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예, 아,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네. 네, 향부자, 샴부장, 네, 감초, 그 다음에 치자, 치자, 생지왕, 생리왕. 예, 생지왕. 예, 그 네 가지 약재를 각각 7g씩 넣으세요. 7g. 네. 예. 예, 그렇게 해서 물을 1800cc 넣으시고 그 한 100에서 120cc 졸이세요. 달이세요. 네. 네, 그렇게 해서 그걸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하게 해서 한 잔 드시고요. 네. 예, 저녁 식사하기 1시간 전에 한 잔 드시고요. 그렇게 해서 하루에 2번씩 드시고 한 달 복용하시고 저희 방송국에 한번 전화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네, 네,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가려움증에 대한 건강 상담을 해드렸는데요. 도움이 되는 한방차로 소개해 주신 향부자, 감초, 치자, 생지황은 어떤 약재인가요? 예, 지금 이제 여성분들의 경우에 아래가 이제 가렵고 조금 더 심해지면 뾰루지 또 염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이제 첫 번째가 잠자리, 불편한 이제 잠자리 관계에서 나오는 경우, 그러니까 불편하다는 경우에는 여성분들이 이제 원하지 않는데 잠자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혼하신 분들 중에서. 예, 그래서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여성분들의 이제 몸 상태는 월경의 상태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성분들의 경우에 이제 젊었을 때 보면 뭔가 신경 쓰거나 몸이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월경에 덩어리가 지거나 월경을 한 번씩 건너뛰거나 월경이 빨라지거나 이런 걸 경험을 아마 하셨을 겁니다. 그만큼 여성분들은 예민하고 섬세하고 또 호르몬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호르몬 변화를 주관하는 것은 머리에서 하는 거죠. 머리에서 하는 건데 그거보다 더 선은 마음이죠. 그래서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항상 마음이 편안해야 밑에 자궁문이 잘 열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불편할 때 아래쪽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병원에 가서 검진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이제 항생제를 처방하는 경우에는 이제 대장균 쪽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균에 침입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 검사해 보면 균의 침입은 없는데 염증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경우가 결국 마음, 칠정, 희노우사, 비공경 이 증상에서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걸 조절해 주는 게 대표적인 게 이제 향부자와 감초가 되겠고, 특히 치자는 염증이 있을 때 여성분들이 아래가 가렵거나 뾰루지가 생기거나 조금 더 궤양처럼 심해지는 경우에 쓸 수가 있고, 특히 마지막에 제가 불러드린 생지왕은 이 여성분의 경우에는 특히 그 카페인이 조금만 들어가면 일체 잠을 못 자고, 조금 더 심해지는 분들은 가슴이 이렇게 벌렁벌렁한다, 두근두근한다, 조금 더 심해지면 이렇게 손도 떨린다. 이런 경우가 이제 카페인과 술을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마셨을 때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카페인을 마셨을 때 이게 뭐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예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카페인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걸 잘 조절을 해주면서 심장이 카페인에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이 경우에는 이제 열에 대한 감지, 염증이라는 것은 불화자가 2개 써서 염증이라고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 화를 꺼주게 되는데,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이 심장의 화를 꺼주면서 소변에 잔뇨감을 없게 해주면서 소변을 시원하게 보게 해주는 게 생지왕이기 때문에 이 4가지 한방차로 불러드린 겁니다. 네, 향부자와 감초, 치자, 생지왕까지 효능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최진영 박사의 건강상담소는 본인 상담부터 가족 상담까지 모두 가능한데요. 전화 서울 02-823-2000번 또는 SNS로 사연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 전화 상담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영 박사의 건강상담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영 박사의 건강상담소.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드리고 있는데요. 서울 02-823-2000번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전화 상담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본인 상담이실까요? 네, 본인이.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연세와 키, 몸무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 164 정도 되고요. 네. 몸무게는 한 70 정도. 네. 연세는 어떻게 되실까요? 76세. 네, 76세.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박사님께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어르신 불편하신데 다 말씀해 주세요.
머리가 좋잖아 가지고요. 예. 전화 드렸어요. 예, 머리가 어떻게 불편하십니까? 머리가 저 춥고 이런 데 나가면 예. 나갔다 들어오면 이 머리가 달아오르면서 예. 머리가 많이 아파요. 아, 추운 데 나가시면 주로 그러세요? 네. 예. 추운 데 나가면 보통 많이 그래요. 예. 근데 잘 안 나가려고 그래요. 예. 농촌이라 가지고 예. 안 나갈 수도 없고. 네. 이 증상이 언제부터 그러세요? 꽤 오래됐어요. 사방 병원 쫓아다니느라고 뭐 네. 3년 됐어요. 아, 이 증상 때문에 병원에 가서 진찰 받으신 적 있으세요? 네, 있어요. 네. MRI 찍어보고 뭐. 예. 다 정상으로 나왔습니까? 별 별 이상? 이상이 없다고 그러던데. 네. 지금 현재 그 혈압약이나 뭐 양약 복용하시는 거 있으세요? 당뇨약하고 네. 혈압약 섞어서 같이 먹는데. 예. 두 가지 복용하시고 계세요? 네. 네. 그래고 머리가 아프니 네. 잠이 안 와가지고 예. 수면제도 조금 먹고. 예. 지금 그러면 이렇게 밖에 바람 부는데 하여튼간 이제 지금 계신 곳에서 집에서 밖으로 네. 나갔다가 나가면 일단 머리가 시리고 머리가 아픈 증상이 같이 나타나세요? 예, 예. 네. 그래서 그때 일반적으로 모자라든지 예, 이렇게 목도리 같은 걸 좀 하면 좀 감소가 됩니까? 그래서 빵모로 쓰고 다녀요. 아, 네. 목에도 네, 목도리 하고요. 목도리. 예. 찬바람만 쐬면은 바로 통증이 나타나는 거죠. 예, 예. 예. 젊었을 때 수술 받으신 적 있으세요? 수술 받은 적은 없어요. 예. 소변은 시원하게 잘 나가십니까? 소변약도 예. 먹어요. 아, 전립선 비대증 약이요? 예. 예. 소변이 그것도 비대증인지는 몰라도 소변이 자주 나와가지고 아, 자주 나오고요. 보고 나면 네. 자주 나와가지고 약을 먹어요. 예, 소변 좀 참기도 어려우세요? 좀 참긴 참아요. 약 예. 먹고 나서. 아, 소변을 보고 나면 시원하시긴 합니까? 네, 시원하죠. 네. 지금 체중이 70kg 정도 되시는데 이 몸무게는 예전부터 이 정도 나가셨습니까? 그전에는 75kg도 나가고 그랬어요. 네. 요즘 소화는 어떠세요? 소화는 잘 돼요. 예, 화장실 대변은 보고 나면 시원하십니까? 예. 예. 예, 그리고 예, 배가 좀 차고 와요. 예. 손과 발은 어떠세요? 손과 발은 따뜻해요. 아, 손 발은요? 예. 혹시 지금 체질 때문에 물어보는데요. 술 하실 줄 아세요? 그전에 먹었다가 한 15년 됐어요. 술 안 먹는 지가. 아, 그러면 예전에 술 드실 때 좀 잘 받는 편이셨어요? 젊어서 받고 안 먹고 그냥 어울리면 한 잔씩 하고 예, 얘기도 하고 그랬죠. 예, 그러면 한두 잔 하면 얼굴 빨개집니까? 표시 안 나십니까? 빨개져요. 예, 한 모금만 해도 빨개지시는 거죠? 네. 아, 네. 그 예. 커피는 오후에 마시면 잠 잘 주무십니까? 나 그래서 커피를 오후에는 아침으로는 믹스 커피 한 잔 하고 오후에는 전혀 안 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그 얼굴 쪽에서 열이 나는 느낌은 안 드세요? 평상시에는 안 나요. 예, 머리가 밖에 나가고 이래 찬바람 씌우고 이러면 열이 나가지고 벌게져요. 예. 지금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찬바람을 쐈을 때 얼굴이 벌게지지 않고 파래지면서 이렇게 두통이 오는 증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추위에 못 견뎌서 이 두통이 오는 증상이고, 지금 어르신의 경우에는 달라요. 일반적으로 지금 상부 쪽으로 열이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열이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밖에 나갔을 때 찬바람하고 부딪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풍열이 한방에서 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예, 그래서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한방차? 네네. 예,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찬바람을 쐈을 때 머리가 아픈 경우에는 한방에서 이제 양어의한 두통이라는 병명을 쓰게 되는데요. 지금 이런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술을 좀 마시면 얼굴이 빨개지지 않고, 예, 카페인이 들어가도 적당히 견딜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원두커피 아주 진한 걸 먹을 때는 잠을 자기가 어려운데, 예, 그 믹스 커피라고 해서 드실 때 뭐 아침이나 점심 때 먹어도 잠자는 데는 일반적으로 지장이 없는 경우입니다. 몸이 차신 분들이요. 예, 그런데 지금 통화하신 분의 경우에는 술을 한 모금만 해도 남성분이지만 다 먹은 것처럼 빨개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뇌열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뇌열이 있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찬바람을 쐬면 피부를 통해서 밖에서 찬바람이 들어오고 안에서 열이 올라가기 때문에요. 병명을 풍과 열이 부딪힌다 그래서 풍열상박 두통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땀을 내서 안에 내부의 열을 조절을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아마 나갈 때 지금 빵모자를 쓰시고 목도리를 하고 가셔도 실질적으로 배는 차가운데 안에 속은 열이 있는 경우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경우가 확인하기 위해서 술을 한 잔 마셨을 때 빨개진다, 카페인을 한 잔 했을 때 두근거린다, 이런 경우들이 뇌열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뇌열을 꺼줘야 되고, 예, 풍을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갈근과 승마와 이제 백지, 예, 그 다음에 구감초 해서 이 네 가지 약재를 각각 5g씩 넣으시고, 예, 물을 1500cc 넣어서, 예, 한 100cc 나오게 달이셔서 식사하고 1시간 있다가 아침과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 복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 요법을 2개월 복용을 하시고 저희 방송국에 다시 한번 전화 주시고, 또 하나 지금 가까운 한의원에 가서 지금 증상을 말씀을 하실 때 찬바람 나갔을 때 머리 아프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나는 체질이 술을 한 모금만 해도 얼굴이 빨개진다, 카페인이 커피를 오후에 마시면 잠을 못 잔다, 이걸 꼭 같이 말씀을 드리고 침치료를 받으면 같이 개선이 되겠습니다. 예, 2개월 복용하시고 저희 방송국에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방차로 건강에 도움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76세 아버님의 건강 상담을 해드렸는데요. 풍열 두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 풍열 두통이란 무엇인가요, 박사님? 이 경우는 이제 풍과 열이 같이 겸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풍열 두통이 있고 풍한 두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풍은 일반적으로 바람이 내 머리, 두피를 맞기 때문에 이 풍에 대해서 견디는 힘이 약해졌을 때, 예, 두통이 온다고 해서 풍두통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안에 내부가 차서,
풍한을 못 견디는 경우에는 풍한 두통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고요. 이에 반해서 내부에 열이 가득 차 있어서 찬바람을 맞았을 때 얼굴이 아주 빨개지는 경우, 이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체질 검사를 하고 맥을 정확히 봐야 되는데 제가 맥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술을 한 모금만 했을 때 얼굴이 빨개지고 카페인이 들어갔을 때 가슴이 두근거리고 잠을 못 자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상부 쪽으로 열이 몰려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카페인이 들어갔을 때 가슴이 두근거리고 머리가 안정이 안 되면서 잠을 못 주무시고, 또 하나는 술을 먹었을 때 술이 열의 식품이기 때문에 상부 쪽으로, 이런 경우에 이제 심해지면 여기 목까지 빨개지고 얼굴이 완전히 홍당무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풍열을 제거할 때는 땀을 내주고 열을 꺼주는 치료를 하고, 풍한으로 인해서 오는 경우에는 땀을 내는 치료법을 하면서 몸을 따뜻하게 이제 온보시키는 치료를 해서 두통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도움이 되는 한방차로 갈근과 승마, 백지, 구감초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백지와 구감초는 많이 생소합니다. 어떤 약재인가요? 지금 구감초는 특히 이제 가슴이 두근거리고 카페인이 들어갔을 때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잠을 못 주무신 분들의 경우에는 생감초보다 감초를 볶은 구감초가 더 효과적입니다. 이런 경우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 이제 백지는 양명경이라고 해서요, 얼굴 내 앞쪽 또는 머리 쪽에 풍사가 들어갔을 때 치료해주는 대표적인 약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찬바람을 쐬면 머리가 아프다, 지끈지끈하다 이러면서 감기 몸살 증상이 있을 때도 쓸 수가 있기 때문에요, 풍두통으로 오는 대표적인 약재 중에, 치료하는 약재 중에 하나가 백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방송 함께 하시면서 건강 궁금증이 있거나 아픈 곳이 있다면 서울 02-823-2000번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SNS로 올라온 건강 고민 상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후반 여성인데요. 반년 전 어깨 통증이 생겼고 어깨를 다친 기억이 없는데 통증이 심하고 팔을 위로 들지 못했는데 병원에서 50견 진단을 받고 치료받으면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50견과 어깨 통증에 좋은 한방차와 또 한방지압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50대 후반 여성의 50견에 대한 건강 고민 상담인데요. 박사님, 정말 이 50견은 50대가 되면 생기는 걸까요? 왜 생기는 거죠? 이제 50대에 이제 많이 통증이 나타난다고 해서 50 어깨견자를 써서 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손은 계속 쓰고 어깨도 쓰기 때문에요. 이제 50년이 되면 과하게 쓰면서 나타나는 증상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이제 60대에 나타나시는 분도 있고 70세에 나타나시는 분도 있고 또 평생을 살면서 잘 안 나타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원인은 크게 4가지로 보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퇴행성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사용을 해도 이제 선천적으로 튼튼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퇴행성이 좀 빨리 오는 분이 있고 느리게 오는 분이 있죠. 그래서 퇴행성 변화로 나타나고, 두 번째는 어깨를 너무 과하게 사용을 하고 또 무리한 운동을 했을 때, 그래서 몸이라는 것은 내 체력에 맞게 써야지 내 체력보다 과하게 썼다. 그래서 내 몸의 에너지가 100인 사람이 있고 150인 사람이 있겠죠. 100인 사람은 102를 쓰게 되면 내 에너지를 과하게 사용을 하는 거고, 선천적으로 원기가 좋아서 150의 에너지는 149를 써도 적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자기 자신한테 과한 건지 많이 사용하는 건지를 꼭 파악을 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반대로
너무 어깨를 안 쓰고 근육을 안 키워서 부족한 이제 근육량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바르지 못한 생활. 예, 대표적인 게 이제 거북목이죠. 예,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도 지금 이렇게 안에 이 책상을 보면 예, 이렇게 머리를 숙이잖아요. 예, 그러면서 일자목이 되고, 예, 이쪽 등 자체는 이제 구부정해 주면서 자세가 기혈 소통이 잘 안 되면서 예, 부적절한 생활 습관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세를 더 가다듬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50견에 도움되는 한방차와 한방지압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 일단 제가 두 가지. 첫 번째는 이제 운동을 너무 무리하게 많이 하고, 예, 뭔가 하시는 일이 몸을 많이 쓰는 일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당귀와 개지를 한방차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 예, 이때 이제 지압법은 만약에 여기 오른쪽 어깨가 아프다 그러면 반대쪽에 예, 양릉천과 이제 태계를 지압을 해주시면 됩니다. 양릉천은 무릎의 바깥쪽에 보면 볼록하게 나와 있는 예, 비골두가 있습니다. 비골두 안쪽으로 해서 내 두 번째 손으로 해서 뻐근할 정도로 한 10초씩 5회 정도 이렇게 지압을 해주시면 되고, 태계혈은 예, 신장의 이제 원혈인데요. 안쪽 복사뼈에서 발 뒤쪽으로 해서 내려가다가 보면 맥박이 뛰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뭔가 힘을 쓰고 에너지를 쓰는 것은 콩팥의 기가 좋아야 되는데 과사용이기 때문에 이 태계, 예, 그래서 양릉천과 태계를 10초씩 5회 정도 지압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고, 이와 반대로 이제 어깨를 너무 많이 안 써서요, 근육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당귀와 모가를 한방차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 예, 지압법은 양릉천과 예, 견우라는 혈자리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양릉천은 무릎의 예, 바깥쪽, 예, 바로 밑에 예, 비골두라는 뼈가 있는데 예, 비골두 아래쪽을 예, 10초씩 5회 정도 지압을 해주시면 되고, 예, 견우는 우리가 손을 예, 올리면 예, 어깨 쪽에 오목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예, 손을 올리고 들어간 부분을 자신의 두 번째 손가락으로 해서 10초씩 5회 정도 지압을 해주시는데, 예, 이 어깨 근육에 없는 경우에는 아픈 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른쪽이 아프면 오른쪽에 견우혈을 먼저 해주고 오른쪽에 양릉천을 지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SNS로 올라온 건강 고민을 살펴봤는데요.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자, 끝으로 박사님 건강 제안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건강 제안은 무엇인가요? 예, 오늘 제가 제안드릴 건강 제안은 평소에 혈압이 좀 낮고 기립성 저혈압이 있는 경우에는 음식을 드실 때 소금의 양을 적절히 조절을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음식이 싱거우면 넘어가지 않고 간이 되어야 음식을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예, 간이 약간 된 정도로 예, 음식물을 섭취를 해 주시면 기립성 저혈압과 예, 평소에 이제 혈압이 낮은데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건강을 위해서 저염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평소에 혈압이 낮고 기립성 저혈압의 경우라면 간을 충분히 해서 소금 섭취를 적절하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건강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